Recording in progress. 다 피셨죠? 갈게요. 건물처럼 몇몇 할 것들은 디자인이 되는데 from the inside out, 안에서 밖으로 디자인이 되는 게 몇몇 차량, 안에서 밖으로 디자인이 된대요. 반면에 다른 차량은 구상이 되는데 with, 무엇으로 구상이 되냐면 predetermined는 미리 정해진 형태로 구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nto which, 사람들이나 활동은 must fit, 무조건 맞춰야 해요. 그 차량에. 즉 사람이 무조건 맞춰야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기도 하고, other 차량들은. 근데 몇몇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밖으로 된다라는 건 안의 디자인으로 이제 바깥으로까지 보여진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뒤에 거를 바로 보시면 돼요. 최근의 자동차예요. 최근 자동차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방도 깜방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자리로 간 거예요. 패신저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승객 자리에 인간 공학을 바탕으로 최근에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요새는 얘들아 자동차 되게 편해.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인간공학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 자동차들은 진짜 되게 딱딱하게 되게 불편해. 몇 시간 타기엔 되게 불편한 그런 자동차들도 많은데, 최근에 나온 건 진짜 편해요. 열선 있지, 뭐 말해 뭐해? 진짜 많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공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대. 대부분의 요즘 자동차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 요즘 자동차들은 이것에 맞춰가지고 인간공학 중심으로 디자인이 된다는 것 같고, 또 사람이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디자인도 있긴 있나 봐. 우선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인간 중심의 디자인도 있고, 인간이 무조건 must fit, 맞춰져야만 하는 미리 정해져 있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미리 구상이 되기도 하나 봐. 자동차들 중에서도. 읽어볼게요, 또. Alternatively,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양자택일로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에 사무실 빌딩이 종종 어떤 모양으로 들어지냐면 like 예를 들어서 시리얼 패키지처럼 생겼어. 시리얼 패키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특정 종류의 탈 것들이 아마도 뭐일 거냐면 예를 들어서 박스형, 튜브형이라 할 거는 그러니까 이제 빌딩이 시리얼 모양이라면, 시리얼 박스 모양이라면 차량은 튜브형 아니면 박스형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튜브형이든 박스형이든 그것들의 형태는 컨디션, 무엇의 영향을 받는, 조정을 받는 거냐면 요 요소의 조정을 받는 건데, other than, 뭐가 아니라 the needs of their potential occupant. occupant는 잠재적 소유자거든요. 잠재적인 소유자의 요구가 아니라 다른 요소도, factors, 다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자동차는 내 마음에 쏙 들어야지 자동차지. 왜 자동차 크기가 이만해야 돼? 굳이 왜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왜 똑같은 줄 알아? 자동차 파킹 랏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넘어가면 안 돼요. 대형차가 있고 소형차가 있고, 그 파킹 랏이 소형차 자리, 아니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소형차 자리 말고는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획일화죠, 뭐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자동차의 크기가 여러 개 되게 다양하지 않을까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보다는요, 이 잠재적인 소유자의 요구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 자동차의 모양이 결정지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도 얘랑 얘 문장, 이 문장이랑 이 문장만 보면 소유자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차의 디자인에 적용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여기 부분을 보시면 이게 아마 내용이 되게 난해하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좀 더 보셔야 되는 건 서치 팩터. 그러니까 서치 팩터는 외부적 요소죠.
그 외부적인 요소에는 무엇이 들어가져 있을 수 있냐면 경제, 건축 기술이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 다음에 물리학 법칙. 물리학 법칙도 되게 중요해. 어쨌든 간에 차가 굴러가려면 물리학 법칙이 원래 기초부터 들어갔었기 때문에 엄청난 과학자들이 갖다 붙은 거야. 그거 만들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특정한 기반 구조. 기반 구조라는 거는 뭐가 있을 거냐면 스트리트 레이아웃이라고 들어왔는데 길이요. 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측 통행인 거 아시죠? 근데 일본이나 다른 데 쪽은 왼쪽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카시트도 다른 거 알죠? 우리는 왼쪽에 있는데 걔네들은 오른쪽에 카시트가 있잖아요. 이거 뭐라 카시트라고 하기 이상한데 운전대가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또한 뭐 건축적인 부분이나 길이나 철도 네트워크나 뭐랑 연관이 되어져 있는 이 탈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탈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철도나 길이나 건축이나 아니면은 스트리트 레이아웃이나 물리학 법칙이라던가 건축 테크놀로지라던가 아니면 경제학까지 이런 요런 내부적인 요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야. 야, 이게 경제학이 왜 들어가는 줄 알아? 우리나라 요즘 BMW랑 벤츠 되게 많이 타고 다니는 거 아세요? 그거 왜 많이 타고 다니는 줄 알아? 그만큼 중산층이 많아져서 그래. 옛날에는 BMW는 무슨 개뿔 그런 거 없었어.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그런 거 많이 안 탔어. 근데 지금은 BMW랑 벤츠랑 아우디 정도는 흔하죠. 이제 뭐가 어느 정도 가야 되냐면 한 마세라티나 람보르기니 정도까지는 가야 오 이게 나오죠. 요새는 그런 거로 안 나오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영향을 많이 차지하고 다음에 주소기술 같은 것들도 건축기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요즘에는 테슬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역시나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런 이제 건축만 탈 것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외부적 요소가 많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못 들어가. 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지 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도는 비록 멀지라도 they are similar in shape. 아마 모양은 좀 비슷할 수는 있기는 한데 뭐와 뭐의 차이점은 굉장히 근본적이야라고 했거든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에요. 박스카의 인테리어와 풀맨 다이닝카의 인테리어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꽤나 크대. 본질적이대. 뭐처럼? 하우스와 웨어하우스가 다른 종이야. 그런 것처럼. 하우스랑 웨어하우스 무슨 뜻임? 아, 집이랑 뭐 창고랑 똑같냐? 물론 건축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이게 집인지 이게 창고인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 근데 안에 내부가 다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박스카와 풀맨 다이닝카에서 이게 박스카거든요. 진짜 이건 정말 짐만 실는 거 있죠. 화물카 같은 거. 이게 같습니까? 이거 먹고 있잖아. 근데 바깥으로 봤을 때 어떨까? 이거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철도잖아요. 네. 바깥으로 봤을 때 비슷할걸? 이렇게. 근데 안에 들어있는 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집과 창고의 인테리어가 다르듯이 박스카와 다이닝카의 인테리어의 차이점도 역시나 바깥 모양은 비슷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은 안에 있는 그 인테리어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르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내부 인테리어가 차이가 있다라는 걸로 지금 마무리를 썼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외부적인 요소든 뭐든 간에 차의 디자인에 적용을 많이 했다라고 이게 주제가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자동차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가 끝이에요. 외부적인 요소라는 건 경제학도 있고 건축 기술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우선은 기본적 소비 수준도 있고요. 길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소형차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니네 알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중에서도 레이라는 자동차 있어요. 박스차처럼 생겨있는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애 있잖아요.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애 있거든요. 그거를 일본에서 많이 하고 다니고 소형차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소형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건 얘네들은 이거를 계속 써요. 정말 진짜 정말 오랫동안 타고 다녀요.
물론 이제 일본 애들도 돈 많은 애들은 뭐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긴 하겠지만 국민차처럼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적 요소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4번이 안 되는 이유는 4번에서 갑자기 건축과 아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다못해 자동차 얘기는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님? 그래도 탈 것에 대한 내용은 조금이라도 나오든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나 건축이라는 거는 필요로 하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냐면은 우선은 펑셔널 니즈라고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도연아 정신 차려라. 펑셔널 니즈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 필요잖아요. 기능적인 필요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은 필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건축은 기능적인 필요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 아니?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근데 반면에 아트는 대부분은 되게 자유로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기능은 정말 뭐에 관련된 거냐면 순수하게 무언가에 관련된 건데 like 예를 들어가지고 미학이라던가 아이디어라던가 혼, 정신 이게 아트 아님? 아트는 실용성이 있을 필요는 없어. 건축은 실용성이 필요하죠. 그거에서 큰 차이가 있거든요. 건축은 실용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점, 그것을 제공해야만 한다라는 점. 그래서 아트 여기 아키텍처는 필요로 한다, 요구가 된다, 요구를 하도록 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가 되는데 반면에 아트는 그냥 자유로운 기능이다. 뭐 혼, 자유로움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제공만 해주면 된대요. 건축과 아트의 차이점은 굳이 여기서 쓸 필요가 없는 부분. 그래서 답 고르는 건 좀 쓸 것 같은데 이게 주제가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면은 탈 것들은 외부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 끝내시면 돼. 다음 거 3번이요. 3번도 좀 내용상으로는 좀 난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거 내용 잘 이해함? 이걸 이해하고 풀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문이 들었어. 답은 맞췄을 수도 있었을걸? 그쵸? 네, 답은 맞췄을 수 있어요. 가보죠. 야 이거 이해한 사람. 야 이 혁신경제 어디서 오는 거게? 실리콘밸리? 거기서부터 시작인가? 뉴욕? 상하이? 아니면 기업가 정신? 거기서부터 혁신이 오는 건가? 마지막에 혁신이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도연이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랬다. 이게 우선 순서대로 한번 가볼 건데 모든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혁신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아무도 몰라. Exactly where it begins. 이 혁신 경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지는 아무도 몰라. 현재 그 상황. 혁신 경쟁 말만 하는데 대체 혁신 경쟁은 어디서부터 시작인 건가? 기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 혁신이라는 게 의미한다면 뭘 의미한다면 바로 요거에 좀 의존하는 거야.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존하는 그 업무 있죠. 그 업무의 사업이나 업무의 새로운 방식을 의미하면 우리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냐면 그 혁신의 기원을 여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된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라던가 보스턴에 있는 128루트 그쪽 같은 20세기 중반의 센터. 어디의 센터? 어디의 중심지였냐? 리서치와 일렉트로닉스 프로덕션의 센터였던 바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도 되돌아가면 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혁신의 기원을 알고 싶었는데 혁신의 기원을 어디로 만약에 잡는다면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잡을 거면 어디로 가면 됨? 실리콘밸리로 한번 가보면 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리콘밸리랑 이건 뭐죠? 쌤 보스턴이 이게 어디냐면 하버드랑 MIT 그쪽에 있었던 거기를 보스턴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리콘밸리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시면 만약에 혁신을 기술력에 바탕을 둘 거면 그 기원은 리서치와 전자기기에 초점을 두는 바로 그 실리콘밸리 쪽으로 초점을 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쪽에 초점일 거야. but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혁신을 거기다 줄 거냐 여기다 줄 거냐 여기다 줄 거냐로 갈 거거든. 혁신을 여기다 둘 거면은 실리콘밸리가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최근 커런트 에라는 현대 시대죠. 현대는 무슨 시대냐면 플랫폼 캐피탈리즘의 시대예요. 플랫폼 캐피탈리즘은 온라인상의 공유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를 많이 먹었죠. 배달의 민족, 쿠팡, 운송은 대표적으로는 아마존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애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야 하다못해 카카오톡도 플랫폼이다. 그냥 플랫폼이야 모든 것들은. 그래서 플랫폼 자본주의 형태를 지금 현대 시대가 플랫폼 자본주의 형태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 자본주의 형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쪽에 초점을 둔다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알고 싶으면 우리는 혁신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여기 새로운 센터에서 찾아야 돼.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를 잘하는 곳. 이제 상품 개발을 잘하는 거가 중요치 않아. 소프트웨어의 그 개발을 만드는 쪽인데 이게 전 세계에 굉장히 그 큰 도시 중에 서도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의 새로운 센터가 바로 여기거든요. 샌프란시스코, 뉴욕, 런던, 상하이거든요. 중점지죠. 여기로 이제 조금 이걸로 초점을 둘 수도 있을 거라는 거. 왜? 증시가 어디가 초점이에요? 뉴욕 증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인데 플랫폼 자본주의를 좀 더 초점을 두면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도시는 뉴욕과 런던과 상하이 쪽으로 초점을 두면 돼요. 거기서부터 혁신이 시작됐다고 바라볼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왜 C로 가냐면 얼쏘 추가로 들어가요. 근데 이런 도덕적 판단도 역시나 이 서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 쉐이프는 영향을 끼치다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비평가들인데 이 새로운 경제에 대한 비평가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바이 뭐에? 이거에. 서베일런스는 알아야 되는 단어긴 해. 감시. 디지털 감시와 프리카리어스는 아마 단어로 나와 있을 거예요. 위험한 노동이요. 야, 프로게이머가 제일 많이 뒤지는 거 알아? 일을 너무 많이 해. 진짜 많이 혹사당하거든요, 사실은. 물론 그만큼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그만큼 뭐 많이 그러니까 체력 깎아먹으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비평가들은 분노하고 있어. 뭐 때문에? 너무 위험한 노동과 이 디지털 감시에 있어서 정말 그 분노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썼네요. 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기 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테크 커뮤니티 안에서 자칭이죠. 셀프 스타일들. 자칭 테크 커뮤니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선호한대요. 그런 야망적인 담론을 선호한대. 무엇의 야망의 담론이냐면 기업가 정신이라던가 아니면 혁신 같은 그런 야망적인 담론을 되게 야망의 상황을 되게 많이 선호를 한대요. 정작 일하고 있는 애들은 물론 비평할 만한 거는 있어요. 노동력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 디지털 감시가 있다라. 디지털 감시라는 건 뭐냐면 회사 컴퓨터를 쓰면은 네가 카톡하고 있는지 누가 딴짓하고 있는지 다 알아. 그게 디지털 감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그쪽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야망적 담론을 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혁신의 시작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이런 뭔가 정신적인 게 혁신의 시작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뭐에도 불구하고 디스파이트 대조적인 관점이죠. 대조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is sure, 확실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조적 관점은 그럼 뭘 말하는 거게? 방금 앞서 나온 혁신의 시작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잖아요. 누군가는 실리콘밸리가 시작이라고 그랬고 누군가는 런던이랑 상하이 쪽이 시작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이 기업가 정신과 개혁에 대한 인간적으로 그 혁신의 시작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혁신의 시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대조적 관점이 있지만 한 가지는 사실인 게 있고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의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거죠. 무엇을 생성하고 무엇을 없애는데도, 그러니까 제어하고 저항을 하는데도야. 생성하고 제어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이래. 무엇에? 그래서 얘는 되게 강력한 교류 역할을 한대. 무엇에? 땅과 노동력과 문화와 자본의 교류적 역할을 굉장히 강력하게 한대요.
땅이 있고 노동 왜 얘들아 대구랑 거제도에 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 줄 알아? 그 아무것도 할 동네가 아무것도 없는데 대구에는 대구랑 구미단지에 공장 단지들이 있어요. 거기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럼 그쪽에 땅이 있고 노동력이 모이고 그러면 그 안에 컬처가 생기고 그 안에 자본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의 강력한 상호작용은 도시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부산도 마찬가지, 거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제는 지금 많이 죽었죠. 거제는 조선산업이 망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조선산업 망하게 쌤 작은 아빠가 조선소에 일하셨었거든요. 현대 쪽이었었던 것 같아요. 망하셨어요. 안 돼요. 어쨌든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뭐가 되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 다음에 그나마 좀 잘 나갈 수 있는 도시는 부산인 것 같아요. 그나마 제2의 도시라고 만약에 간다면 부산이죠. 경기권 빼고 어차피 수도권을 하나로 보는 거니까 수도권 빼고 부산이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높죠. 땅을 사실 거면 부산 땅을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오르기 전에 사실은 해운대 쪽은 웬만한 서울보다 더 비싸거든요. 해운대 쪽은 뭐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새로운 경제 기반을 형성한 데잖아요. 기반을 형성한 데 대시. 예를 보면 되겠네. 강력한 그 교류 자공을 하고 있는 그게 바로 시티라고. 그럼 시티는 뭐라는 거야? 혁신의 컴플렉스라는 거지. 컴플렉스는 복합체거든요. 혁신의 복합체는 도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도시에 사람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고 노동력이 모이고 그러니까 혁신이 시작되는 거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됐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마무리가 A로 갔기 때문에 야 뭐가 되든 도시가 결국에는 혁신의 복합체야 라고 마무리를 가고요.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요거도 있고 마무리 또한 도덕적인 개념을 바로 혁신의 시작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뭐가 되든 간에 결국에 중요한 건 도시가 혁신의 복합체라는 점이야 라고 마무리를 C에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빨리 넘어가죠. 5, 6번. 저는 이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크레딧과 위드로 많이 쓰거든요. A를 B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야. 시그먼드 프리우드라고 들어가 있어서 누군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얘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알죠? 프로이드 들어봤어야 돼요. 아마 비문학을 했든 뭘 하든 간에 프로이드는 들어봤어야 돼. 심리학의 아버지죠. 처음에 잠재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신 분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잠재의식에서부터 나온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프로이드 얘기를 처음부터 하길래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려나 잠재의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려나 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분노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이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 때문이라는 거야. 무엇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게 갑자기 나왔는데 이게 뭐임? Popular misconception. 되게 인기 있는 오해. 인기 있는 오해라는 건 통념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는 통념이라고 해요. 통념이라는 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오해. 그 통념인 건데 그 통념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통념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 통념의 시작을 도와줬던 건 프로이드 때문이야.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인간들에게 통념을 만드는데 역할을 한 거야. 프로이드 때문이야 라고 처음부터 이제 한 거예요. 아 프로이드 때문이야. 프로이드를 탓하자. 명령문으로 썼으니까. 우리 프로이드를 탓하자. 이렇게 쓴 거군요. 히즈 아이디어는 프로이드의 아이디어거든. 프로이드 아이디어인데 뭐에 대한 프로이드의 아이디어냐면 여기 카타르시스가 나오는데 카타르시스 몰라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정화라고 나오기는 하거든요.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왜냐면 분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풀 수는 있어. 감정적 정화의 중요성을 말했던 게 그의 아이디어거든요. 그의 관점이었거든. 감정적 정화. 감정적 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했었던 게 그의 아이디어였는데 그의 아이디어가 became 뭐가 되었냐면은 part of 뭐가 되었냐면은 요것이 되었대.
요즘날 사이콜로지스트니까 요즘날 심리학자들이 나오고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압의 모델 오브 앵거라고 했으니까 앵거는 화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이드롤릭은 아마 단어 나와져 있었을 거예요. 수압이라고. 분노의 수압 모델. 무슨 말인지 개똥 같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리학자들이 분노의 수압 모형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렇게 일컫고 있는 이 아이디어가 감정적 카타르시스의 중요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바로 프로이드의 아이디어인데 그 프로이드의 아이디어는 무엇의 일종이 되었냐면은 심리학자들이 현재는 분노의 수압 모델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감정적 정화가 현재는 분노의 수압 모델이라는 건데 그럼 네가 모를까봐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해놨거든요. 이 모델은 무엇을 유지하는 거고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좌절. 좌절은 뭐로 가냐면 화로, 분노로. 그 분노가 쌓여, 빌드업, until 뭐 할 때까지? It is released in some way요. 어떠한 방식으로 방출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쌓인 요거거든요. 분노의 수업 모형이라는 건 좌절이 분노가 되고 분노는 쌓여, 해소가 되기 전까지. 이게 바로 분노의 이거라고 분노의 수압 모형이라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냐 얘들아? 해소가 되기 전까지 분노는 쌓임? 그럼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암시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굉장히 화가 났잖아? 그럼 he needs to 뭘 해야 되냐면 벤트를 해야 되는데 벤트 단어 나와 있을 거예요. 해소하다라고 단어가 나와져 있는데 이거 이렇게 자주 쓰거든요. 벤틸레이션이라고. 통풍, 그러니까 벤틸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벤틸레이션, 벤트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는 좀 단어를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화죠. 그의 화, 분노죠. 그의 분노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된다니까. 다시 화. 만약에 누군가가 화가 났어. he needs to 뭘 해야 되냐면 그의 분노를 언어적으로든 아니면 물리적으로든 해소를 해야만 해. need to. or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he may explode. 걔는 아마도 폭발할 거야. 이걸 암시한다라는 거죠. 이거 분노가 어떤 식이든 간에 해소가 돼야 해. 아니면 폭발할걸? 라는 암시가 들어가져 있는 거래.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프리츠 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저명한 사이카이아트리스트인데 사이카이아트리스트는 정신과 의사예요. 사이콜로지스트가 심리학자고요. 얘는 심리학 정신과 의사.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정신과 의사가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보틀업을 하면 보틀업은 몰라도 돼요. 레이지는 알았겠죠. 레이지는 분노거든요. 근데 분노 중에서 R로 시작하는 분노가 하나 있거든요. 뭐 있게? 알 것 같은데. R, 분노, 파, 짜증, 분개. 빨리 해. 분노, R. 창환이. 주원이. 나와야죠. 리젠트먼트, 분노가 그래도 나와야죠. 이거는. 네, 그래서 그의 분노는 보트롭을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의 분노를 억누르면 we have to find 우리는 아울렛은 알아야죠. 해석으로 찾아야 한다. we have to give him 걔한테 무엇을 줘야 되냐면은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무슨 기회냐면은 let off는 내뿜다 스팀이 징기죠. 화를 내뿜 이거 그럼 이것에 암시하는 의미가 뭐냐? 징기를 내뿜다? 분노를 해소하다.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제공을 해줘야만 한다라는 그렇게 이 저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대. 만약에 분노를 지금 억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해소구를 찾아줘야 하며 그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저명한 정신과 의사가 주장했대. 이건 누구의 의견과 똑같냐? 프로이드의 의견과 똑같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 아이디어가 지금 뭘 했냐면 penetrate 알아야 되는 단어야 관통하다는 뜻이거든. 몇 년 동안이나
대중문화를 관통했다는 거야. 화는 풀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대요. 이 칼럼니스트인데요. 이 칼럼니스트인 앤 웬더라는 애가 본인의 칼럼에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썼대요. 되게 유명한 어드바이스거든요. 이랬대요. 젊은이들이여, should be taught, 배워라. 너의 화를 해소할 수 있는 법을 배워라. 해소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다음 거. 앤드 그리고요. 탑 셀프 헬프북은 자기계발서거든요. 탑은 뭐냐면 인기 있는 자기계발서에서는 또 뭐라고 추천을 했냐면 사람들아 펀치 필로우를 해라. 베개를 펀치해라. or 아니면 펀칭백을 펀치해라. 펀칭백이 뭐겠냐? 샌드백이죠. 샌드백을 펀치해라. or 아니면 쳐라. 카우치를요. 소파를 쳐라. 뭐로? 플라스틱 배트로. 또 뭐 하려면? 없애려면 너의 앵거를 이거 뭐 몰라도 된다니까? 네 앵거를 없애려면 그러니까 화를 해소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 나갔다고. 즉 여기서부터는 분노 해소가 필요해 라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는 거야. 전문가의 의견들과 추세들이 있었다고. 그때까지는. 이 추세는 누구랑도 동의하다고요? 프로이드의 의견과도 동의하다고 그랬었는데 제일 첫 문장이 뭐였냐? 프로이드 때문이라며. 첫 문장이 잘못된 통념이 지금 날까지 계속되게 만든 건 프로이드를 탓하잖아. 프로이드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와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화를 해소하는 건 브래드 부시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기 컴마 써있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부교수거든요. 심리학 부교수인 바로 브래드 부시맨이라는 이 사람이 이러한 종류의 화를 해소하는 건 is like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이렇게 말했대. 이게 조금 초점을 두셨어야 돼요.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그거는 약간 가솔린을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 뭐 하기 위해서? put out이 끄다야. put off는 미루다야. 불을 끄기 위해서 가솔린을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 왜냐면 이거는 오직 make matters worse는 악화된다라는 거거든요. 설상가상이라는 거야. 엎친 데 덮친 격.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분노를 해소하는 게 더 엎친 데 겹친 격이야. 가솔린 사용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불난데에다가 불을 끓려는데 가솔린 사용하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분노를 오히려 해소하는 게 악화되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분노 해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부터 아니야 분노 해소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 그럼 이제부터 안 좋은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The reason 걔가 뭐라 그랬냐면 이유는 이제 뭐냐면 이게 주어져. 화를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어로우즈드하게 만들어. 어로우즈드 단어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몰라도 돼. 뒤에 거 해석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을 어로우즈드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엇의 가능성이 올라가냐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대. They will say 말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대요. something 어떤 something을요? Maybe harmful, violent 이건 알잖아요. 해롭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거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아, 화가 난다 하면서 다 때려 부셔? 그럼 분조장이죠.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거는. 쌤도 니네도 분노가 있을 때가 있지 않냐? 쌤도 한참 분노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한참 공부할 때 있죠. 내 대학교의 당락이 이제 결정지어지는 그럴 때. 근데 그때 친한 쌤한테 친한 그 언니한테 언니 나의 분노를 나의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방법을 찾았어 하면서 뭔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 종이를 찢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면지 같은 걸 찢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찢으면 뭔가 파괴하는 듯한 느낌이 좋았나 봐. 그랬더니 그 언니가 나한테 안 돼 미진아 그건 너무 폭력적 방법 같아.
그렇게 화 풀지 마.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한참 힘들 때 그냥 메탈을 들었어요. 혹시 니네는 안 좋아할걸? 니네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뮤즈나 링킨파크라고 있어요. 막 기타 소리 엄청 커가지고 옆에서 말해도 못 듣는 정도의 그 음량으로 나는 이 사회에 불만이 있다. 라는 그런 걸로 막 걸어다니고 일본이.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그런 거죠. 여러 가지 화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링킨파크 그렇죠. 링킨파크 죽었어요. 그때 한때는 뭐 그랬습니다. 링킨파크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보컬이 죽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더 폭력적이고 더 해로운 방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야 화가 난다고 내 아내를 때리고 애 때리고 막 이러면 되겠냐 이거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막 폭력적인 방법을 오히려 더 많이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를 해소해 버리면은 더 심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한번 실험을 해봤다. 되게 흥미로운 실험이었는데 부시맨이 누구를 이게 화나게 했냐면은 스튜던트를 화나게 했어요. 바이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한테 되게 부정적인 코멘트를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야 이거 this is one of the worst essay야. 내가 읽었던 것 중에서 가장 최악의 에세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지. About something they had written. 그들이 썼던 거에 대해서. 얘 최악인데? 하면서 말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시맨이 이 학생들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냐면 well 오는 단어 나와 있어요. 때리다. 펀칭백을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마치 교수님을 때리는 것처럼 뭔가 기회를 제공해 주고 and then 그 다음에 잽을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잽이 진짜 잽 날린다는 게 아니라 이걸로 잽 날리는 거야. 그 상대방한테 시끄럽고 불쾌하고 모욕적인 거죠. 오펜시브는 모욕적인 소음으로 이러한 소음으로 이 상대방을 잼 날릴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제공해 준 거야. 내가 되게 야, 너 이거 진짜 개떡같이 썼다. 이게 뭐야? 거지 같아. 하고 나서 이제 샌드백 칠 수 있는 기회와 이런 걸 준 거죠, 지금. 그랬더니 he found that 뭘 발견했냐면 그 다음에 결과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뭘 발견했을 거 아니야? 야, 그럼 얘는 부시맨이야. 부시맨이 뭐라고 주장했던 애야? 야, 화를 해소하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얘기를 하네잖아요. 아니 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결과가 나와야죠. 결과도.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뭘 더 하면 할수록요. 펀칭백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이야. 더 많이 좋아할수록 더 많이 공격적이 되더라. 걔네들은 뭐 할 때 있어서 본인의 그 상대방에게 사운드로 블라스팅을 함에 있어서 사운드 블라스트가 폭격이거든요. 그 말로 폭격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됐대요. 뭐 할수록 이걸 좋아하면 좋아할수록이 맞겠죠. 이게 리시스트면 돼요? 리시스트는 거부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이야. 펀칭백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으로 가지 않아요. 이걸 하면 더 할수록 더 공격적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라이크드로 바꿉니다. 분노 표현을 하면 할수록 계속 분노가 더 남아있더라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결국엔 부시맨이 뭐라고 말했냐면 포인트는 이제 이거다. 사람들이 뭘 할 때 본인의 화를요. 물리적으로 표현할 때요.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문 꽝 닫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치거나 아니면 뭔가를 치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화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it keeps 이거는 여기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오히려 그 화가 alive 돼 있대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화가 살아있다라는 거야. 살아있게 함. and 그리고 또 뭘 허락하게 해주냐면 화내는 것에 리허설을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야. 이게 화를 해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음에 화를 더 잘 내지? 연습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게 화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제목 이거 내용 모르고 가면 됨? 마지막 마무리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그리고 첫 제목도 그랬고요. 프로이드는 분노를 해소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분노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속 쌓여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통념이었고 그 통념은 꽤 오랫동안 갔는데 사실 실험을 해보니까 분노를 해소하면 해소할수록 오히려 더 계속 남아있더라. 그게 이제 주제로 가주시면 되겠죠. 가보죠. 벤트 할 거냐 아니면 벤트 안 해. 해소할 거냐 해소하지 않을 거냐 그건 문제가 아니다. 뭔 개소리죠? 해소할 거냐 해소하지 않는 게 낫다고요. 다음 2번.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계속 정화라고 나오는데 정화를 꼭 알 필요는 없어요.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획득함에 있어서의 어려울 수 있죠. 주제가 아니라서 최소한 분노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님? 다음에 4번. 좋은 싸움. 어떻게 하면 갈등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까? 5번.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거는 치료적인 전략에서 굉장히 효과적. 아님. 3번. 화를 없애는 거. 요거는 이게 주어. is, miss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화를 해소하는 걸 솔루션으로 해결책으로서 화를 해소하는 건 그거는 미신이야. 미신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아 그거 미신이야. 이거 뭐 안 되는 거야. 앵거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해소가 진짜 되는 게 아니야. 다음 거 마지막 거 하겠습니다. 11, 12번. 11, 12번은 내용이 그렇게 뭐 한 부분은 아니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다. 아 이거 내용 조금 이해했나 모르겠네. 처음에 보시면 이게 그 지금 계속 나오는 것 중에서 이노베이션이 계속 나오거든요. 혁신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어떤 방법이냐면은 내재적인 불안함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불안함이냐면 혁신품의 결과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혁신품의 결과에 대한 불안성을 다루는 법은 is 뭐냐면 요거래. 이게 지금 초록색 써놨어. 시도하는 거긴 한데 오늘 어떤 방식으로? 파셜 베이시스로요. 파셜은 부분적인 거거든요. 부분적으로 시도하는 거야. 혁신품의 결과가 불안불안하거든? 근데 불안성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부분적으로 시도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보는 거야 얘들아. 원래 다 사기 전에 조금 사보고 그게 괜찮으면 사는 거거든. 우리가 뭔가 이게 물건을 사더라도 똑같거든요. 저는 물건 살 때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그냥 샴푸를 바꿔도 우선 조그마한 거 먼저 사보고 쓴 다음에 해요. 하다못해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는 뜻이 있는 건데 아마 첫 문장으로는 해결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 뒤에 걸 읽어봅시다. 대부분의 개개인들은 어독트하지 않는데 채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혁신을 채택하지 않는데 뭐 하지 않고는 우선은 시도하지 않고는 야 하다못해 우유를 사더라도요 한 번 먹어보지 않은 거는 잘 안 사. 하다못해 우유를 사도 얘들아 맨날 먹었던 것만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프로베이셔널이나 아마 단어 나와져 있을 거예요. 시험적인 근간이죠. 시험적인 근간으로 봤을 때 이거를 한번 굳이 시도를 해보지 않아봤으면은 시험의 근간으로요. 해보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 혁신을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본인의 상황에서 유용함을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직접 시험적으로 베이시스를 해보지 않았더라면 어쨌든 직접 트라잉 it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혁신은 채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오케이. 시도 자체를 해보지 않으면 혁신품의 대체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파란색 초록색 형광펜을 쳐놨죠. 뭐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냐? 요 채택 결정이에요. 그 채택 결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소규모 시도라는 거죠. 제가 말했던 한 조금 해보는 거야. 왜 요새는 뭐 돼 있냐면 자동차 사기 전에 소카라고 소카 아시죠? 한 잠깐 자동차 쓰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걸로 몇 개 한번 다 자동차를 몰아보고 그 다음에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시도를 해보는 거지. 왜냐? 그걸 덜컥
그냥 사버리기에는 리스크가 크니까 한 번씩 조금씩 시도를 해보는 거야. 왜냐? 그 시도를 해보지 않으면 혁신은 하진 않거든. 굳이. 인간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규모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채택을 함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사실은 뭐도 안 될 가능성이 있냐면 이 혁신이라는 게 나눠지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시도할 만큼. 시도를 위해서 분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채택을 하든가, 무조건 완전이란 뜻이 들어가잖아. 완전히 채택을 하든가, 완전히 리젝하든가, 거절을 하든가, 완전 받아들이든가. 왜냐? 분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서, 부분적 수용이 안 돼서 그냥 다 받아들이든가, 다 안 된다고 치든가. 이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게 시험을 위해서 부분이 나눠질 수 있는 거죠. 나눠질 수 있는 혁신은 대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채택되는 경향이 있대. 야, 나눠질 수 있는 시도는 되게 빠르게 채택될 수 있다는 게 뭔 말임? 제가 어떤 화장품을 살 때 샘플 같은 거 받으면 되게 좋다. 그래서 본품을 사잖아. 몇만 원짜리 파운데이션을 사고 막 이런단 말이지. 되게 비싼 무슨 그런 걸 사. 그거는 한번 사용해봤더니 괜찮네? 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나눠질 수 있는 시도의 혁신은요, 굉장히 빠르게 채택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야. 즉 샘플 나눠주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아요. 1+1 샘플.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혁신을 시도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move on to, move to 어디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 채택 결정에 이동을 하거든요. 뭐 한다면 상대적인 장점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 혁신이 가지고만 있다면, 왜냐하면 나는 혁신을 시도하고자 했었던 개개인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은 채택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만 한다면, 그 혁신이 적어도 가지고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장점의 수준을 갖고만 있으면 나는 바꿔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혁신의 시도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거냐면은 바로 이 클라이언트들한테 프리 샘플을 주는 거죠. 화장품 샘플을 주면 돼. 그래서 좋다고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 바로 좀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이 방법들, 예를 들어 그런 방법들은 채택의 속도죠. 채택의 속도를 굉장히 스피드업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옥수수 종자 영업사원이 나옵니다. 옥수수 씨앗을 파는 세일즈맨이요. 아이오와에서 1930년에 조그마한 백을 줬거든요. 새로운 종자죠. 새 종자를 누구에게 주냐? 아이오와 그 이제 파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농부들한테 나눠줬어요. 이 농부들은 어떤 농부들이었냐면은 결정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야, 결정 단계에 돌입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서령아. 야, 해석해. 얘 옥수수 종자 영업 사원이 1930년대에 그 새로운 종자의 조그마한 백을 다 나눠줬대잖아, 농부들한테. 어떤 농부들이었냐면 결정 단계에 들어가는 농부들이었대. 그건 뭐야? 해석을 해보라고. 결정 단계에 들어가는 농부들. 그게 뭐야? 야, 뭐야? 채팅 보내봐. 그리고 또 아는 사람 그냥 말해봐. 결정 단계에 도달했다라는 게 뭐임? 지석이. 너, 현무. 비슷해. 무엇을 구매할지. 혁신품을 구매할지, 뭐, 이거 있잖아. 씨앗을 구매해야 되는 거야, 이제. 뿌려야 되거든. 근데 그때 조그만한 씨앗 백을 준 거야. 나눠준 거지, 1930년대에. 그래서 그 무료였나 봐. 무료 씨앗이었어요. 무료 씨앗이 뭐 할 만큼 충분했냐면요. 거의 1에이커예요. 1에이커 정도를 심을 만큼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만큼 또 충분하긴 했냐면 충분한 시도였어요. 뭐 할 만큼이요? 설득할 만큼. 이 농부들이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택하는데 설득이 될 만큼 굉장히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내년에, 그래서 내년 그 전체 경작지에다가 어떤 그 옥수수 씨앗을 심을까에 대한 결정을 짓는 데는 충분했대요. 괜찮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그래서 무료 배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그래서 근데 이게 있잖아. 동료들이 이 시도를 해봤을 때 있거든요. 동료들의 시도도 무엇을 대신해 줄 수 있냐면요. 이것을 대신해 주거든요. 1번과 2번과 3번을 대신해 줘요.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의 시도도 대신해 주고요. 몇몇 사람들 또는 몇몇 혁신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 대신해 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가 해봤대. 야, 내가 그거 써봤는데 걔가 시도를 먼저 해본 거야. 내 또래가. 내 또래의 시도는 여러 가지를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야, 나 그거 화장품 써봤는데 그래? 그럼 나도 사야겠다. 내가 시도는 안 해봤지만 걔가 시도해서 괜찮았대. 그러면은 그게 영향이 또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남들의 시도예요. 남들의 시도가 무엇을 제공해 주는 거냐면 되게 대리 시도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개개인들에게. 나는 안 해봤지만 남이 해봤다 그랬으니까 대리 시도를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provide A for B와 A with B로 했는데요. A for B 같은 경우는 B에게 A를 제공한 거고 얘는 A에게 B를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마무리까지 좀 더 보면은 그럼 아마도 체인지 에이전트는 변화의 주도자거든요. 변화의 주도자는 무엇을 추구할 거냐면은 스피드가 업되기 추구할 거예요. 이 혁신 결정에 있어서요. 개개인의 혁신 결정 과정에 있어서 스피드가 업되기를 아마 많이 바랬을 거예요. 바이 뭐를 해가지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소셜 시스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서포팅하고 있거든요. 스폰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은 시범 사용이에요. 데모 강의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미리 시범 강의를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은 시범 사용을 지원한다라는 건데 이 데몬스트레이션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뭐함에 있어서 디퓨전 프로세스는 전파 속도, 전파 과정에 스피드가 올라가는데 되게 효과적일 수 있어. 뭘 하면 특히나 그 데몬스트레이터 시연자죠. 시연자가 오피니언 리더라면 오피니언 리더가 뭐냐? 여론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여론을 만드는 사람이 와, 저 그거 쓰고 너무 건강 좋아졌잖아요. 그럼 그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바로 뒷광고 아니겠습니까? 뒷광고랑 좀 비슷한 거예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와 이거 진짜 개존맛?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와 맛있나 봐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나는 시도 안 해봤지만 제가 맛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글의 제목은 뭐로 가야 함? 개개인들은 시험을 직접 시도를 해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뭘 하면 시도를 해보기도 한다는 거야? 부분적으로만 해보면. 샘플만 해보면. 그거는 그렇게 리스크가 크진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조금만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가보죠. 제목. 이게 요거만 제목 볼게요. 혁신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시도들. 혁신을 도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시도들을 해보면 되는 건데 부분적 시도들을 하면은 도움이 분명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긴 한다는 거죠. 조금만 해보면. 답은 5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조금 헷갈릴 법한 게 아니 여기서는 창의성과 혁신력을 올리기 위한 전략 아니고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필수적 단계 아니고요. 이거 어도핀이 나와서 이게 어려웠을까? 이것도 괜찮네. 혁신을 채택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 성질은, 기질은, 2번. 새로운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혁신을 도입함에 있어서 촉진할 수 있는 시도. 촉진을 해야 돼요. facilitating 오늘의 단어네요. 촉진하다라는 뜻이니까. 혁신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시도들을 많이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몇 번 해봐야 돼요. 애초부터 잘 하진 않거든요. 오케이. 휴.